정치하시는 분들, 수사하고 계시는 분들, 헌법재판관님들,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다면 당신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편법재판소가 이 반법 기준위에 마침표를 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정말 숨가쁘게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 2월 28일이고요. 내일 그러니까 3월이 되면 3월에는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일단 확정적인 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항소심 선고, 운명의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 3.1절 서울 도심에서만 탄핵 찬반 집회 무려 16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그 지도 만드느라 꽤 공을 들였어요. 네. 내먹었습니다. 지금 저희 채널A 사옥 있는 이곳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 반대, 국회 앞에 전환길씨 등 해서 여의도, 광화문, 대학로, 탄핵 찬성 집회는 또 이 경복궁에 가까운 안국역, 경복궁 10만 명, 7만 명, 뭐 이렇게 광장에 많이 나온 게 서울 도심에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일제 식민지하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날인데 거의 100년이 지나서 지금 또다시 이제 이 광장에서 시위가 벌어지는데 그 주제는 좀 다릅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우리가 194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찬탁 반탁 운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죠. 꽤 대규모적인 어떤 이 시위가 벌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1987년도에 이 6월 항쟁에 대한 어떤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이후에 아마 가장 큰 규모의 지금 시위가 2025년 3월 1일 날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주제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그런 집회가 시내 곳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부산을 시작해서 지금 대전 그다음에 광주를 거쳐서 서울에 올라왔던 이제 세이브 코리아 측의 집회. 그렇죠. 이건 아마 여의도 쪽에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강훈 목사가 꾸준하게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던 집회는 광화문에서 여전히 열린 것 같고요. 아마 이 두 개 집회가 꽤 많은 큰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탄핵 찬성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안국역 앞에서 그리고 이제 광화문의 쪽에서 그동안 쭉 집회가 이루어져 왔거든요. 내일도 아마 이제 그 집회가 이제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아마 그동안 꽤 많은 인원이 이제 집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많은 어떤 이 여론과 또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여론, 이런 두 부분이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고된 인원, 집회 인원은 10만 내 7만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탄핵 반대 집회에는 광화문에는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에는 뭐 30명이 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여의도에는 나경원, 김기현, 조배석 이른바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집회 직접 나가겠다. 그렇게 35, 25 합쳐서 여당 의원 60여 명이 내일 거리로 나가서 탄핵 반대 외치겠다고 했고요. 반면 여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 SNS를 통해서 독려 메시지도 전했고 안국동, 경복궁 뭐 이쪽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치인들 얘기고요. 내일 3.1절 집회 혹은 대통령 지지 집회에 이 사람이 나오냐 안 나오냐 지금 온라인이 이 논쟁적 인물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평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법정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통보 받은 다음 날 조간입니다. 그 해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정원장과 좀 다른 주장을 하시는데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지인은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결국 자신의 정신과 이성마저 윤석열과 동규화시켜버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뭐 오늘도 특정 집회가 있는데 거기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혹은 내일 3.1절 집회 나가냐 안 나가냐를 두고 뭐 말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한쪽에서는 통쾌하다고 했고 한쪽에서는 궤변만 말하는 사람 아니냐. 김계리 변호사, 그 최진영 변호사님. 이 여러 SNS를 통해서 여러 본인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 모양인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집회는 청년이 중심이 되도록 자를 양보할 거고 표정도 비판, 머리 푼 것도 비판, 난 극단적인 선택 안 한다. 여러 가지 SNS에 본인 메시지를 썼더라고요.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도 그 국민변호인단에 가입돼 있고 처음에는 연사로 저도 처음엔 초대됐습니다. 예. 하지만 그 전날 2030 청년 세대가 주로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해달라고 해서 저 또한 안 갔는데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그때 같은 경우에도 저녁 6시에 바로 채널A 앞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예. 그거 마치고 진행되는 중에 이 그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마치고 나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단상에 올라서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스피치를 안 했거든요.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녁에는 원래는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2030 청년 세대가 주도로 해서 예. 그 행사를 하도록 하는 데에 혹시나 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우리 김계리 변호사님과 친분이 있고 같은 패널인데 이런 걸 올리는 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것은 친하십니까? 예, 굉장히 친하고요. 굉장히요? 이런 부분은 아주 지연 말단적인 것이고 예. 오히려 어떤 게 올라오냐 하면은 국회에서 초시계 제로권 하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준비했는 것이 100가지인데 그중에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했는 게 10이라고 하면은 그때 준비했던 100가지를 다 해서 계속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예. 이런저런 공격보다 김계리 변호사 SNS 팔로우도 하시고 한다니까 네네. 친하다고 하니까 김계리 변호사가 뭐 문영배 권한대행이 증인 1시간 반, 네네. 뭐 시간 제한 초시계 예. 미처 본인이 대통령의 계엄 정당성에 대한 이유를 준비하는 걸 다 미처 못한 걸 그렇죠. SNS에 올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게 거예요. 포커스예요. 예. 그게 포커스. 그 과정에서 머리푼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연 말단적인 것이고 예. 오히려 본인이 준비했던 거 다 올림으로써 그 내용 아마 채널A에서도 공개를 하고 많은 언론 기자들이 특히 예컨대 그 민노총 투쟁국장, 조직국장의 징역 15년 나왔던 판결문에서 예, 북한의 지령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언론에 집중적인 핫한 인물이 된 것이죠. 아까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화시켜버리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다. 뭐 그 말에 반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계리 변호사가 본인 SNS에 간첩 얘기도 썼는데 간첩 얘기 지난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도 본인이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자료는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고요. 제목에 보면 대통령 직접 지시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는 기사를 제시하면서 검찰이 이것이 이 기사가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저한테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 지금 갑자기 뭘 하나 띄워놓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를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렵나요? 예, 저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장된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지금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계엄 당일 6태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계몽이 됐다. 저런 표현이 전 윤 대통령의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저는 좀 망언 같잖아요. 뭐 민주당은 충격적, 망언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박성비 성아님 이 얘기 아까 요즘 시대에 간첩이 없다고 헛소리하면 방송사 섭외해서 40-50년치 간첩 판결문을 읽겠다. SNS를 통해서도 본인 대통령 관련 변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마치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 뭐 종북 좌파 세력 뭐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확히 봐야 되는 게 간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주장처럼 야당이 마치 특히 민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인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정 시민단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마치 북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망상적 세계관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고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이제 북한에 의해서 뭔가가 조작되고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지목받고 심지어 그동안 대통령이 재직 중에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반국가 세력 운운하면서 마치 그들이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망상적인 세계관인 거죠. 지금 민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본인을 싫어하는 세력들,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을 싸잡아서 간첩이라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 세계관에 동의하면서 본인은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계몽됐다라고 하는 김계리 변호사의 주장은 정말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법의 가치, 법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아실지 알 것 같은데 지금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나는 계몽됐다. 나는 대통령 덕분에 계몽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감성팔이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심지어 그 감성을 파는 일도 국민들에게 전혀 소구되지 못하고 법적으로도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한 굉장히 빈약한 주장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김계리 변호사 이전에 뭐 논쟁적 인물 혹은 뭐 최근에 강경보수 쪽에 주목받은 인물 바로 강사 전한길 씨인데요. 전한길 씨가 한 이틀 전에 국회에서 8분 정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걸 윤상현 의원이 자리를 마련해줬다. 이걸 두고 민주당이 오늘 정말로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황현필 강사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최인영. 저들을 부를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로 내려오면서 대체 저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가짜 극우라고 불러야 될까? 너무 약하다. 저들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매국 좀비다. 극우 세력의 폭력적인 언동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결국 허영 교수님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허영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저 영상 좀 박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자는 백골공주 김민전 의원에 이은 제2의 백골단 사태입니다. 그리고 저 기자회견 뒤에 서 있던 사람들 혹시 백골단 단원 아닙니까? 오늘 중 윤상현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최인영 변호사님, 여기 뭐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수 있다는 취지, 이거를 제2의 백골단 사태 아니라 윤상현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민주당인데 오늘 윤상현 의원의 반응은 민주당이 저를 기어코 별 9개 달린 구성장군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나를 키워주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윤상현 의원, 뭐 처음부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 대한 반대를 했던 강한 목소리를 내는데 사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는 저는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입을 틀어막고 얼마 전에 본인들한테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이제 여론조사 입 틀막을 하고 이제는 심지어 국회의원의 입까지 틀어막으려고 한다는 이런 것이 바로 민주당의 입법 독재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보통 국민들은 어떻게 대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저의 뒷골이 오싹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한길 그 강사를 국회에 불렀다고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 하면은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박선은 의원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학교 시절에 삼민투로 해서 미문화인 점거를 투쟁을 했었고 그리고 과거 이력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실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난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을 시켰습니다. 나아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공천을 줘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뭐 근데 이제 지역구 부평에서 선출된 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논지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이거 전한길 씨 부른 건 지난번 김민전 의원과 비슷하게 제2의 백골단 사태 아니냐. 아니 이걸 다 제소하면 좋다 나는 이제 구성장군이 됐다라는 얘기인데